네, 안녕하세요. 리포터의 수성입니다. 오늘은 아니 근데 로열 판타지 리뷰입니다. 이 로열 판타지는 주영민난다사에서 나온 건데 루어 피들러의 작품입니다. 두 종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포커 사이즈와 전보 사이즈가 있어요. 각각 28,000원, 49,000원입니다. 주영민난다사에서 나왔지만 루어 피들러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든 사람이. 이게 존어문의 클래식한 마술을 루어 피들러가 재해석을 했고 그거를 이번에 주영민난다사에서 다시 재출시를 한 겁니다. 업그레이드를 해서요. 뭐야 이게? 너무 헷갈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루어 피들러라는 훌륭한 전설적인 마술사시죠.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1933년생이십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이시고 201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루어 피들러의 워낙 좋은 마술들이 아이디어들이 많다 보니까 주영민난다사에서 이 루어 피들러의 마술에 대한 저작권을 다 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영민난다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루어 피들러의 절친이자 뉴욕 발명가인 마크 세테두카티라는 분과 함께 협업을 해서 최대한 그 아이디어를 살리고 퀄리티를 업그레이드하여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컬렉션이 될 것 같은데 그거의 첫 번째 작품인 거죠. 그리고 이제 루어 피들러가 누구냐? 아마 많이들 아시겠죠.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이제 프레일스사에서 나왔던 건데 루버스 렌즈 아시죠? 그 펜 분명히 멀쩡한 건데 이렇게 렌즈 갖다 댔다가 이렇게 하면은 펜이 중간에 휘어지는 테뉴사에서도 그걸 이용한 도구들이 몇 개 나왔었죠. 자유여신은 나타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루버스 렌즈 그거의 그 루버가 그 이 루버입니다. 또 이제 유명한 게 고진타 박스 아시죠? 고진타 박스? 그것도 이분이 만드셨습니다. 고진타 박스가 박스 안에 박스 이렇게 들어가는 그거잖아요. 그거의 이제 큰 버전이 이름이 루버스 기프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만드셨고 또 이제 유명한 거 중에 테뉴사에서 나온 거 중에 그거 있어요. 95년도에 나왔던 제품인데 워낙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단종이 됐다가 엄청나게 가격이 치솟았다가 최근에 이제 재출시를 한 인비지블 존 아시죠? 이제 펜 이렇게 넣었는데 가운데가 이제 사라지는 그 인비지블 존도 루어 피들러의 작품이시고요. 또 이제 시큐리티 락이라고 초록색 슬리브에다가 이제 카드 넣어놓고 관객이 옷 빼고 자물쇠 잠그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랑 또 이제 카드 서저리도 루어 피들러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디어가 기발하시고 대단하셨던 엄청나게 훌륭한 전설적인 마술사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의 알려진 것들도 많지만 아직 안 알려진 것들도 아마 이 미란다사에서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어쨌든 그럼 이 로열 판타지는 어떤가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게 가격이 별로 안 비싸네? 주영민난다사 거 치고 28,000원, 49,000원이면 3만원 좀 안 되고 5만원 좀 안 되잖아요.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뭐야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도구를 보시면 그럴만 합니다. 전자제품이 아니고 구성품도 굉장히 심플해요. 아이디어는 정말 좋지만 구성품이 심플하고 이제 워낙 오래된 마술이다 보니까 가격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연출은 이렇습니다. 왕족 카드를 4개를 하나씩 보여줘요. 하나 보여주고 관객 쥐어주고 보여주고 쥐어주고 보여주고 저 잡고 이렇게 2개를 잡고 있습니다. 관객의 손에 2개, 저 2개 있는 거죠. 탁 쳐주면은 다 왕족이었고 4개를 다 보여줬었는데 4개가 다 8카드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비슷한 방법과는 많이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믹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카드가 바이시클 카드가 아닙니다. 이게 재질적으로 약간 좀 바이시클 카드보다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는 재질의 카드를 썼고 인쇄도 새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디자인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앞면과 뒷면 모두 바이시클과 다릅니다. 왕족도 흔히 볼 수 있는 왕족이 아니고 약간 옛날 카드 느낌이 좀 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인덱스가 없습니다. 인덱스가 없다는 게 이따가 얘기할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연출 효과는 어떠냐? 굉장히 좋습니다. 신기하고 비주얼하죠. 이게 마술이 짧고 엄청난 여운을 남기는 건 아니지만 가볍게 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진짜 강력하거든요. 감동이야 뭐 요건 아니지만 딱 보고 뭐야! 관객이 손에서 직접 들고 있던 카드가 딱 바뀌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으악!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마술 도구입니다. 각도 제약도 심하지 않아요. 관객이 이제 밑에서 보고 있으면 않는다면 이제 충분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각도 제약도 심하지가 않고요. 난이도 역시 쉽습니다. 약간의 주의사항만 지키시면 굉장히 쉬워서 그리고 그게 막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서 아주 쉬운 도구입니다. 그리고 운용성은 없어요. 팔이 왕족으로 바뀌는 거 안 되나요? 안 됩니다. 항상 왕족이 팔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핸들링 자체도 트레일러 영상에서 나오는 핸들링 말고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족을 이렇게 하나씩 꼭 보여줘야 되나요? 4개를 탁 펼쳤다가 4개 탁 바뀌고 이런 거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그 핸들링으로 하나씩 보여주고 마지막 팔은 4개 동시에 다다닥 깔 수 있는 그러니까 핸들링도 이제 요거에 거의 한정적이기 때문에 응용성은 아예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데요. 이제 퀄리티입니다. 이게 가격도 좋고 신기하고 아이디어도 좋지만 그리고 쉬운데 퀄리티가 좀 아쉽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카드를 인쇄해야 되고 그리고 기믹을 만드는 특성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거를 완벽하게 이해해요. 근데 이제 이 구성품이 굉장히 별게 없거든요. 저 예쁜 벨벳 케이스가 아마 제일 비쌌을 것 같아요. 구성품 중에서. 나머지는 이제 카드 몇 장, 기믹 이렇게 들어오는데 되게 심플하거든요. 구성이. 근데 이제 그 구성품을 딱 봤을 때는 그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있는 편인데 조금만 더 신경 써줄 수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우리 보통 이제 카드 한 장 사도 약간 좀 이제 카드가 정확하게 딱 가운데 있지가 않고 모양이 조금씩 이렇게 틀어져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공정상 어쩔 수 없는 거를 완벽하게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그 기믹의 특성상 요 인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거나 아니면은 좀 퀄리티가 많이 안 좋은 애들은 미리 걸러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카드를 저희가 이렇게 하루 종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움직이면서 앞면 뒷면 보여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퀄리티적인 부분이 완벽하게 마술을 못할 정도다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연출 후에 총 4장이 남게 되잖아요. 제 손에 있는 카드 2장, 관객 손에 있는 카드 2장이 남는데 관객 손에 있는 건 다 확인이 됩니다. 제 손에 있는 것도 한 장 빼고 다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편안하게 핸들링 할 수 이렇게 있고 앞면 뒷면 보여주면서 정리하면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카드 몇 장의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퀄리티가 좋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황미나다 사는 회사의 이름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런 퀄리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약간 아쉬워요. 도구 바이 도구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어쩔 수 없이 약간 완벽한 어떤 퀄리티를 보장하기가 힘든 기믹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요즘 괜찮지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조금 퀄리티가 안 좋을 수 있다 라는 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실용성입니다. 실용성 굉장히 좋죠. 그냥 저기에 가볍게 들고 다니다가 원할 때 빠르게 탁탁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테이블 심지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용성은 정말 좋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성비인데요. 가성비는 보통 하겠습니다. 다른 주황미나다 제품보다 훨씬 더 저렴한 건 맞지만 이 기믹을 딱 보고 나면은 이 정도 구성이면 비쌀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 구성품에 비해서는 조금 가격이 비싼 편이라고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아이디어가 좋고 예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컬렉션이잖아요. 저같이 이제 도구를 수집하시는 어떤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컬렉팅에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나 또 예쁜가가 또 중요하잖아요. 충분히 겉으로 볼 때 예쁘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딱 보통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성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시는 게 어떤 제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포커와 전보가 뭐가 다르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똑같아요. 기믹도 똑같고 원리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그냥 다른 건 크기 하나 차이예요. 근데 그 크기가 다르다는 게 약간 좀 뭔가 좀 만들어내긴 합니다. 뭐냐면 일단 포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작죠. 휴대하기 좋아요. 근데 얘는 좀 껴요. 카드가. 그러니까 저 예쁜 벨벳 파우치에서 카드를 꺼낼 때 처음에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출할 때 안에 있는 카드를 한 번에 다 꺼내야 되는데 그때 약간 빡센데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약간 카드가 안 빠져가지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쓰다 보면 괜찮아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뭐 빠지는 거야 뭐 이게 열심히 빼면 된다 뭐 칩시다. 근데 이제 포커 사이즈의 문제가 뭐냐면 이 카드가 인덱스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카드랑 달라요. 뒷면 다른 건 괜찮습니다. 근데 앞면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이 독특한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인덱스가 없다라는 게 좀 큰 차이로 느껴지거든요. 왜 이거 인덱스가 없어? 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란 말이에요. 일반인 분들도.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시클 카드를 쓰다가 저걸 꺼내서 연출하면은 이거 쓰던 카드에서 꺼내서 쓰지 왜 저걸 꺼냈어? 할 수도 있고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저거만 단독으로 딱 보여주더라도 카드가 좀 특이하다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관객들이 느끼기에 해법을 유추하게 되는 마술의 신기함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어떤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약간 조금 이런 부분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일반 카드랑 다르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휴대성이 좋다 그리고 핸들링이 편하다 라는 장점은 있겠죠. 반면에 전복 사이즈의 경우에는 아까 포커 사이즈랑 달리 꺼내는 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되게 쉽게 잘 꺼내셔요. 근데 전복 사이즈의 문제점은 주머니에 넣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핸들링이 포커 사이즈에 비해서 힘듭니다. 물론 쉬운데요. 포커 사이즈에 비해서 아무래도 카드가 크니까 힘들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전복 사이즈 장점 뭐냐면 이 전복 사이즈 카드가 누가 봐도 특이한 카드예요. 일반인이 봤을 때 정말 딱 그냥 사이즈부터 큽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카드 딱 공개했을 때 인덱스가 없어도 아무도 이상한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카드가 이미 이상하거든요. 크기 자체가. 그래가지고 인덱스가 없어도 내가 평소에 보던 카드랑 아예 다른 카드라는 게 크기에서 인지가 되기 때문에 인덱스가 없다는 것 자체가 크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카드가 크기 때문에 마지막에 공개를 했을 때 좀 더 비주얼함도 있겠죠. 이제 포커 사이즈도 물론 신기하지만 그거보다 카드가 큰데 이게 어떻게 바뀐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고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더 비주얼함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포커 사이즈는 휴대성이 좋고 핸들링이 좋고 대신에 약간 디자인적인 어떤 심각하진 않지만 약간의 어떤 이질감. 대신에 전복 사이즈는 크고 더 자연스럽고 비주얼합니다. 대신 핸들링과 휴대성에서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굉장히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는 그래서 아마 두 종류 출시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중요하게 작용되는 거 있잖아요. 아니 휴대성이 중요해 이런 포커 사이즈를 저는 뭐 조금 들고 다니는 게 힘들더라도 항상 가방 들고 다니고 좀 더 비주얼하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시면 전복 사이즈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로열 판타지의 마지막 한 줄평 초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한 줄평은 앞으로는 퀄리티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앞으로는 이라는 말은 이제 이후에 나올 그 다음 컬렉션들 있잖아요. 그걸 기대된다 라는 의미에서 넣은 거고요. 퀄리티 신경 써줬으면 이 제품이 정말 좋지만 퀄리티가 약간 아쉬워서 넣었습니다. 점수는 10점 만점에 6점 하겠습니다. 퀄리티랑 가격 때문에 좀 깎았습니다. 사실 가격이 조금 더 쌌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퀄리티의 일본 구성품이면 이렇게 3만원, 5만원 받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도 예쁘게 잘 나온 건 인정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 감사합니다.